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23강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네 번째 요인이며 가장 중요한 요인인 행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4강에서는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석사 박사 논문을 쓰며 공부했던 내용에 기초하여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보다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은 석사 박사 논문, 저의 저서, 부처님의 부자 수업 등의 일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영이란 무엇일까요? 경영을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의사결정과 집행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경영은 수많은 의사결정의 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이라는 그 한자 단어의 어원은 경지, 영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즉 고전에서 나온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이란 계획이고 영이란 실행입니다. 참으로 잘 만든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과 똑같습니다. 알리바바라는 아마존과 비슷한 중국에서 창업된 인터넷 쇼핑몰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몰이고 아마 어느 시점에는 아마존을 능가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한번 사본 적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알리바바의 쇼핑몰은 그 영업 반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은 초기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녔던가 봅니다. 일본의 제1교포인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의한테도 찾아갔다고 합니다. 손정의 회장은 마윈의 투자 계획을 듣고 거액을 마윈의 알리바바에 투자하고 알리바바가 상장되었을 때 아주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손정의는 일본에서 보통 두 번째, 첫 번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부자입니다. 마윈과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의가 목표, 계획, 집행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목표나 계획이 이류인데 집행을 일류로 하는 것과 목표나 계획이 일류인데 집행을 이류로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경영의 세계적인 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류 계획, 일류 집행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나 계획을 지나치게 중요시 여기지만 물론 목표와 계획이 인류이고 집행도 인류이면 최고로 좋습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가 인류가 아니라면 목표나 계획이 인류이고 집행이 인류인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심사숙고하게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랜들 존스가 쓴 부자들을 인터뷰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계적인 부자인 존 맥카피의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한 번도 사업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판매고를 미리 예상한 적도 없고 경쟁 업체를 분석한 적도 없어요. 시장을 분석하거나 상품 개발을 위한 예정표를 작성해 본 적도 없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품을 제작하고 팔아서 돈을 버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쓸데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맥카피는 당시 소프트웨어 회사들하고는 정반대되는 전략을 세웁니다. 당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불법 복제를 막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맥카피는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뒤에
이것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맥카피의 프리웨어는 거의 단 하루 만에 세계 표준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돈을 받았는데요. 3억 명에게 업그레이드 비용을 받으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맥카피도 마윈이나 손정희처럼 계획보다는, 즉 목표보다는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역시 그 랜들 존슨은 제임스 O.L. 슐레이거라는 사람을 인터뷰했는데요. O.L. 슐레이거의 고백도 참고할 만합니다. 나는 사업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방향보다 우리가 지향하려는 목표에 집중했다면 처참하게 실패했을 것입니다. 즉, O.L. 슐레이거는 고객이 원하는 방향, 이게 목표인 것이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방향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의 기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기 전에 목표와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 지나치게 노력하는지도 모릅니다. 위즈덤 2.0이라는 책에는 미국 최대의 온라인 벼룩시장 사이트인 크레이그 리스트의 창업자 크레이그 뉴마크의 고백을 싣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업 전략상의 방법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업 계획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래는 운과 끈기가 한데 더해진 결과입니다. 이 사람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운과 끈기를 통해서 열심히 집행한 결과 전략성의 방법, 사업 계획 같은 것이 없어도 혹은 그것이 시원치 않아도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국 연기법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수많은 인과 수많은 연이 서로 어우러져서 사물과 현상이 생기는데 계획을 세워봐야 그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집행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돌출하는 문제점을 잘 해결하면서 나아가는 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까 너무 곰곰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다짜고짜 덤벼들라는 말은 아닙니다.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집행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위즈덤 2.0에는 역시 또 재미있는 인터뷰가 여러 개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의 답변이 참고할 만합니다. 스티브 잡스에게 혁신을 위한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물었더니 스티브 잡스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시스템이죠 라고 답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끌었던 애플은 혁신의 상징입니다. 이런 기업에 혁신을 위한 어떤 시스템이 없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스템을 설계하다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덫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덫에 갇히면 혁신은 불가능해집니다. 연기의 세계에서 계획은 별로 효용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인과 연, 즉 수많은 직접적 요인과 상황, 조건, 환경, 즉 간접적 요인에 따라 오직 임시적 결과만이 발생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시적 결과마저 때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다른 것들과 상호 어우러져서 수시로 변화하며 또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직 모를 뿐인 이 세상에서 따라서 계획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가면 위험하기에
큰 목표, 먼 지향점, 즉 방향과 흐름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부 목표 계획은 세워보았자 맞지도 않고 오히려 집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 어떻게 일할 것인가,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문제를 최선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들이 2200명을 조사한 결과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현재 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가 행복의 여부를 가늠해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합니다. 재미가 없으면, 잘하지 못하면 결코 집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은 그 일이 재미있다는 것, 그 일을 잘한다는 것,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전에 쓰인 대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게 중요합니다. 70대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기다리는 시간은 한 3년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한 3년쯤 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소비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라도 명상하면, 즉 집중하면 이 순간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명상하니까 약간 생뚱맞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구글에서는 회의 때마다 더 높은 동기를 끌어내려고 회의 시작 전에 잠시 행동을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는다고 합니다. 회의 참석자 전원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 이 회의가 자신들의 시간을 할애할 만한 중요한 자리인지 신중히 생각해보고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모인 것인지 상기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꼭 명상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은 위즈덤 2.0에 실린 글입니다. 불교는 따라서 계획보다는 집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교를 행의 종교, 실천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집행이란 행동입니다. 반복된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뇌신경 회로와 호르몬의 변화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재의 우리는 반복된 행동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탁월함이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습관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기도 하지만 행동을 하면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집행을 잘하는 것, 즉 행동에 있어 실수가 잦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습과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행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서투릅니다. 이러한 기술은 학교에서 배우기 쉽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의 실패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이 집행의 영역입니다. 경영학을 배웠다고 회사의 업무를 잘 집행하지 못하듯이 행정학을 배웠다고 정부의 업무를 잘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행동을 통해서 배우고 잘못을 끊임없이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획과 목표는 보이지 않지만 집행은 행동을 통해 보입니다. 불교는 계율을 유난히 중요시했습니다. 부처님은 특히 계율을 강조했는데 행동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행동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계획과 목표에 관련되어 있고 행동은 집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듯이 마음과 생각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행동입니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깨달았다고 약간 의시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런 말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젊은 나이에 오매이래를 했는데 저보고 오매이래를 경험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스님이 오매이래를 했는지 오매이래를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스님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스님이 어느 정도 깨달았는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이 어느 경지에 올랐는가를 인가해주고 있지만 저는 인가의 기준이 과연 말과 행동 이외에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도노입도 요문론에는 깨달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깨달음의 정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노입도 요문론에 보면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떠나 있는지 저는 그게 수행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현재를 중요시하고 행을 중요시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가를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만큼 우리의 수행이 깊은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바르면 수행도 거꾸로 깊어집니다. 부처님이 계율을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집행이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하다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진 재산을 잘 지켜야 합니다. 웬만하면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업을 해야 하겠지만 정말 곰곰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내가 과연 이러한 사업에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사업을 하면 모험이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위험한 곳에서는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험한 곳은 모험이 아니라 도박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현재의 재산을 잘 지키려면 갑자기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 나타난 친구나 친척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현재의 재산을 잘 지키려면 쓸데없는 모험이나 장밋빛 꿈에 부풀어서 이상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변을 보면 노후에 목돈 날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날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퇴직하면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좋은 투자 기회다 하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기 범죄가 유난히 많은 우리나라는 가까운 사람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내가 가진 재산을 잘 지키려면 돈에 관한 의사결정을 절대 혼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는 좋은 대화 상대입니다. 그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혼자 돈에 관해서 결정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결국 자기가 하게 되지만 남하고 대화한 후에 곰곰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의사결정 오류가 줄어듭니다. 오늘 내가 가진 재산을 잘 지키려면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분산과 다양화는 좋은 안전장치입니다. 가능하면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곳에 나누어 놓는 게 좋습니다. 내게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덜 위험하다는 의미이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분산과 다양화 이외에도 미래에 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내게 위기가 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 이외에도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24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